이 같은 민주당의 여론에 대해서 검찰과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먼저 한 장관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한 장관은 태어난 모습,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사법 시스템 자체가 동력이다라며 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의 입장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기각 사유 중에 이화영 진술 관련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유창훈 판사의 판결 내용이죠. 그러자 검찰, 칼을 쥐어주고 죽여라고 지시해야만 지시냐? 그렇게까지 증거인멸 심한 경우는 못 봤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만 아니었더라도 영장은 발부됐을 것이다. 라는 강한 또 유창훈 판사의 기각 논리에 반박하는 검찰의 강한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그것이 직접 지시냐. 이렇게까지 심한 증거인멸 경우는 못 봤다라는 검찰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저도 한 수십 번 읽어봤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방해 의혹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것으로도 의심된다라고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부적절하게 의심되는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 대표 주변인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검찰 관계자가 그거 꼭 칼을 쥐어주고 죽여라고 지시해야만 그것이 지시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네.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왔다 갔다 했죠. 번복했고 그 부분을 검찰은 대단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왜? 이렇게 민주당 이른바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녹취까지 풀어서 영장실질 단계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흔들린다. 그런데 초기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진술 임의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성이 없다라고 판단 섣불리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진실일 수 있는, 그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이기에서 한 진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면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마치 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공영 개발을 하든 민영 개발을 하든 이게 행정행위로서 재량권이 굉장히 지자체장에게 네.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해서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공기관의 배임으로 지자체장을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왜? 배임이라는 건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산하 기관에 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어떤 지자체장을 기소한다, 수사한다?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라면요,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장은 어떻게 보면 배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란 말은 그전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게 재량 행위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종합적으로 법원이 기각을 내린 겁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 진술 번복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까지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진 걸까요? 누가 지시한 걸까요?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규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제 국회로 복귀하느냐, 이것 또한 관심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하며 당무를 병행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졌기 때문에 병실을 찾아서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향해 치달아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국회로 조만간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강서구청장 선거도 코앞에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검찰의 완패, 이재명의 완전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은 탄핵돼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고발하겠다라고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장관의 반박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